제목 목을 맨 벙어리 딸. 여러분, 제 딸 미영이가, 제 불쌍한 미영이가 대들보에 목을 맸습니다. 그것도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가지고 임신한 몸으로 말입니다. 벙어리라 말 한마디 못하고 평생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착하게만 산 내 딸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미영아, 불쌍한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죄인이다. 미영이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했어요. 그래도 얼마나 착하고 순한지 동네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듣고 컸습니다. 나이가 30이 넘도록 시집도 못 가고 노처녀 소리 들어가며 엄마 곁을 지켰죠. 보세요.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였는데. 춘삼이 아재는 우리 집 바로 옆에 살면서 농사 짓는 노총각이었어요. 나랑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 같은 사이였고 미영이한테도 친조카처럼 잘해줬죠. 미영이도 춘삼이 아재를 친아빠처럼 따랐고요. 춘삼이 아재가 참외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철만 되면 미영이가 가서 일손도 돕고 참외도 얻어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춘삼이 아재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가끔 춘삼이 아재랑 미영이랑 마당 평상에 앉아서 참외 깎아 먹으며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게 다 그 짐승 같은 놈의 가식이었다니.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멀었지. 어떻게 그런 놈을 믿고 내 딸을 맡겼을까? 미영이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벙어리 딸을 키우며 힘들게 살 때 춘삼이 아재는 우리 모녀에게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입니다. 춘삼이 아재는 저랑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았지만 친구처럼 편하게 지냈죠. 미영이 아빠가 죽고 나서 제가 힘들어할 때 춘삼이 아재가 곁에서 많이 위로해주고 도와줬습니다. 미영이도 춘삼이 아재를 참 잘 따랐어요. 춘삼이 아재는 미영이한테 친아빠처럼 자상하게 대해줬거든요. 미영이가 벙어리라고 동네 아이들한테 놀림받고 들어오면 춘삼이 아재가 나서서 아이들을 혼내주기도 했고 맛있는 간식이 생기면 꼭 미영이 몫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미영이는 그런 춘삼이 아재를 친아빠처럼 의지하고 따랐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동네에서 있었던 일, 춘삼이 아재한테 쫑알쫑알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죠. 물론 말은 못하니까 손짓 발짓으로 표정으로 이야기했지만 춘삼이 아재는 신기하게도 미영이의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맞장구 쳐줬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춘삼이 아재 덕분에 저랑 미영이도 웃음을 되찾았고 우리 세 식구는 친가족처럼 오순도순 지냈습니다. 춘삼이 아재가 참외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철만 되면 미영이가 가서 일손도 돕고 춘삼이 아재는 그런 미영이가 기특하다며 갓 딴 싱싱한 참외를 한아름 안겨주곤 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춘삼이 아재의 추악한 욕망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다니 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춘삼이 아재는 노총각이었어요. 나이가 5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곤 했죠. 저는 춘삼이 아재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좋은 짝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춘삼이 아재의 마음속에는 짐승 같은 욕망이 꿈틀대고 있었던 겁니다. 춘삼이 아재는 미영이를
여자로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벙어리라 말도 못하고 순진하기만 한 미영이를 자신의 욕구를 채울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미영이가 참외밭에서 일하고 있으면 다가와서 땀을 닦아준다며 얼굴을 만지고 어깨를 주물러준다며 몸을 더듬거렸을 때 미영이는 춘삼이 아재를 친아빠처럼 믿었으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런 행동들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미영이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자 점점 대담해졌어요. 미영이를 참외밭 원두막으로 불러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짓을 저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미영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몰랐을 거예요. 춘삼이 아재가 자신을 사랑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미영이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미영이는 임신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 춘삼이 아재한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춘삼이 아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겁이 났을 겁니다. 자신의 추악한 비밀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춘삼이 아재는 미영이를 외면했어요. 미영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시치미를 뗐죠. 미영이는 춘삼이 아재의 차가운 태도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미영이는 춘삼이 아재한테 버림받고 임신한 몸으로 혼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벙어리라 말도 못하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혼자서 끙끙 앓다가 아이고 미영아.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더웠어요. 미영이가 아침부터 속이 안 좋다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꾸 헛구역질을 하더라고요. 저는 더위 먹어서 그런 줄 알고 약이나 지어올까 했는데 미영이가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그러다가 오후에 춘삼이 아재네 참외밭 일 도와주러 간다고 나갔는데 저녁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해는 지고 날은 어두워지는데 미영이는 안 오고 걱정이 돼서 춘삼이 아재네 집에 가봤죠.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참외밭에도 미영이 모습은 안 보이고 그때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녔어요. 혹시 어디 아파서 쓰러진 건 아닌지 나쁜 일이라도 당한 건 아닌지 그렇게 밤새 찾아 헤매다가 새벽녘에 집에 돌아와 보니 대들보에 목이 맨 미영이의 모습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너무 놀라 뒤로 자빠졌습니다. 미영이가 내 딸 미영이가 더 환장할 일은 내 딸 미영이가 임신한 산모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더 이상한 일은 아빠 같은 춘삼이 아재의 행동입니다.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자꾸 헛기침만 해대고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춘삼이 아재가 미영이 죽음이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그러다가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춘삼이 아재 참외밭 옆을 지나가는데 덤불 속에 뭔가 하얀 게 가까이 가서 봤더니 세상에 그것은 바로 미영이의 속옷이었습니다. 이게 왜 춘삼이 아재네 참외밭에 있냐고요.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를 임신시킨 놈이 바로 춘삼이 아재라는 것을. 춘삼이 아재, 그 짐승 같은 놈이 벙어리라. 말도 못하고 순진하기만 한 딸 같은 아이를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죠. 내가 미영이 속옷을 들고 춘삼이 아재한테 따지러 갔더니 그놈이 미영이가 먼저 꼬리쳤다고 자기는 잘못 없다고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절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내 딸 미영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춘삼이 아재. 그 짐승 같은 놈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여러분 부디 제 불쌍한 미영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벙어리라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난 내 딸의 한을 여러분이 대신 풀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미영이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미영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내 한을 풀어줄게.